난방 온도입니다. 혁신밸리에서 난방 온도 1은 3웨이 밸브의 튜브 레일과 연관이 있고, 난방 온도 2는 3웨이 밸브의 FCU와 연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FCU는 별도의 기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 온도에 대한 주기 설정도 환기 온도나 환기창과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은 있으나 종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개의 주기 이상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기에서 목표로 설정할 난방 온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난방 온도는 일사량, 누적 일사량, 그리고 습도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방 최저 온도와 난방 최고 온도가 있는 것입니다. 난방 최저는 난방 온도의 최저 범위이고, 난방 최고는 난방 온도의 최고 범위입니다. 난방 온도는 난방 최저와 난방 최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만약 난방 온도를 난방 최저보다 낮게 입력하면 난방 온도는 난방 최저 설정 온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상승 시간 주기는 주기가 바뀔 때 난방 온도가 올라가면 1도씨 바뀌는데 몇 분이 걸릴지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60분을 사용합니다. 하강 시간 주기는 주기가 바뀔 때 난방 온도가 내려가면 1도씨가 변경되는데 몇 분이 걸릴지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30분을 사용합니다. 1주기에서 2주기로 바뀔 때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바뀌고, 상승 시간 주기는 1도가 60분에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시 29분이 되기 시작하면 난방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6시 29분에는 19도, 17시 29분에는 20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난방 온도는 20도에서 18도로 바뀝니다. 이때 하강 시간 주기는 1도가 30분에 변하는 것이므로 3주기가 시작되는 22시 29분부터 난방 온도는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22시 59분에는 19도가 될 것이고, 23시 29분에는 18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난방 온도 설정 값이 상승 시간이나 하강 시간에 따라 조절이 된다는 것이지, 실제 내부 온도가 상승 시간이나 하강 시간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환기 온도도 똑같습니다. 난방 온도도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난방 온도가 환기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더 낮지만 작물 상태와 사장님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누적광이 600줄에서 1000줄 사이의 값을 가졌던 날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례 제어 되겠습니다. 해가 많은 날에는 잎이 광합성을 많이 하여 양분을 저장하게 되는데, 2%부터의 물질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다음 날의 광합성을 위해 잎에 남은 양분을 호흡을 통해 소모시켜주기 위하여 밤 시간에 온도를 조금 높여주었습니다. 습도 조절이 2도, 최소 습도가 90%, 최대 습도가 95%이면 상대 습도가 90% 이하일 때는 난방 온도가 그대로 18도가 될 것이고, 상대 습도가 95% 이상일 때는 난방 온도는 18도 플러스 2도는 20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에서 95% 사이의 상대 습도를 가질 때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례 조절되겠습니다. 온실 내부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식물체의 증산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 유동을 시키고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해 난방 온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누적 일사 조절이 1도, 최소 누적 일사가 600줄, 최대 누적 일사가 1000줄이라고 하면 600줄 이하의 광이 있었던 날에는 난방 온도가 그대로 18도가 될 것이고, 누적 일사가 1000줄 이상 있었던 날에는 난방 온도가 18도 플러스 1도는 19도가 되겠습니다. 온실이 대표되기 시작하는 200W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있지 않은 이상 난방 온도가 더 낮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난방 온도를 더 낮추어 보았습니다. 일사 조절이 마이너스 5도, 최소 일사 범위가 200W, 최대 일사 범위가 400W라면 200W 이하의 광에서는 난방 온도가 그대로 18도가 될 것이고, 400W 이상의 광에서는 난방 온도는 18도 마이너스 5도는 13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에서 400W 사이의 광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례 제어가 되겠습니다. 일사조절, 누적 일사조절, 습도조절 값들은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한 것이오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설정의 FCU입니다. 현재 보시는 메뉴에서는 온실 안 라디에이터에 달려있는 덕트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설정인 것이고, FCU에 찬바람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는 3웨이 밸브 설정의 FCU를 통해 별도로 온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유동팬의 것과 동일합니다. 사용 여부는 미사용과 난방, 냉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난방으로 할 경우에 12번의 냉방 온도는 냉방 온도가 아니고 난방 온도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 사역폭이 달려 있는데요. 즉 18도 마이너스 0.3도인 17.7도가 되면 FCU가 기동을 하기 시작하고, 18도 플러스 0.3도인 18.3도가 되면 FCU는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를 냉방으로 했을 때는 18.3도가 되면 FCU가 냉방을 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고, 17.7도가 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다음은 3웨이 밸브 설정입니다. 3웨이 밸브 설정에는 튜브 레일과 FCU가 있는데요. 저희 조는 튜브 레일과 FCU의 설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공급 온도와 회수 온도, 난방 온도가 있습니다. 공급 온도와 회수 온도는 측정관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에서 측정하는 공급수와 회수수의 온도인데, 회수 온도계는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도이고 공급 온도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난방 온도는 11번 메뉴 난방 선택 난방 1로 되어 있는데, 난방 온도 1에 있는 그 주기의 난방 온도를 나타냅니다. 튜브 레일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동 모드로 바꾸고 순환 펌프를 기동으로 하면 3웨이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온실 안에 있는 튜브 레일에 가서 손을 대보시면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CU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웨이 밸브의 FCU를 수동으로 하시고 순환 펌프를 기동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관에 따뜻한 물이나 찬물이 공급되고 있을 것이고, 이때 냉난방기 설정에 FCU 기계를 조절하는 메뉴를 켜서 기동을 눌러주시면 온실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지 찬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웨이 밸브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FCU를 기동 상태로 변경하여 온실 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손으로 대보아도 그냥 온실 내부에 바람이 불어올 것이지 찬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3웨이 밸브는 난방, 냉방, 미사용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튜브 레일로는 난방을 주로 하지 냉방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난방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CU 3웨이 밸브는 냉방 시즌에는 냉방을, 난방 시즌에는 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냉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사용 여부를 냉방으로 두신 다음에 냉방 온도를 온실을 식힐 목표 온도로 설정하고 온도 사역폭을 0.1도로 두면 27.1도가 되면 FCU에 찬물이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고, 26.9도가 되면 찬물이 공급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개폐 단계는 3웨이 밸브가 1회 열리거나 닫힐 때 작동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5%나 10%로 해놓았습니다. 최소 개폐폭은 3웨이 밸브가 최소한 계속해서 열려있게 되는 범위입니다. 만약에 최소 개폐폭을 1%로 설정하면 3웨이 밸브는 항상 1%가 열리지만 순환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소 개폐폭을 2% 이상 설치하면 순환 펌프는 작동한다고 하네요. 3웨이 밸브는 최소 개폐폭 설정 궤도만큼 항상 열리게 되어 설정 궤도 이하로 닫히지 않는데요. 3웨이 밸브가 열리면 순환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난방 모드에서는 15번 메뉴인 냉방 온도는 난방 온도로서 작동할 것입니다. 난방 온도를 30도로 해두고 온도 자역폭이 0.1도이기 때문에 공급 온도, 즉 공급 수의 온도가 29.9도가 되면 3웨이 밸브는 계속 동작할 것이고 공급 수의 온도가 30.1도가 되면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온도 자역폭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수의 온도를 결정할 때 온도 자역폭으로 쓰이는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난방 온도에도 여기에 보이시는 3웨이 밸브의 온도 자역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부 온도와 난방 온도의 차이가 온도 자역폭보다 작으면 순환 펌프는 작동하지 않지만, 내부 온도와 난방 온도의 차이가 온도 자역폭보다 크면 순환 펌프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내부 온도가 18도 마이너스 0.1도는 17.9도가 되면 3웨이 밸브가 돌아갈 것이고, 거꾸로 18.1도가 되면 3웨이 밸브가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최저 공급 온도는 난방광 공급 온도 최저 온도 범위이고, 최고 공급 온도는 난방광 공급 온도 최고 온도 범위입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일사량과 습도에 의해서도 공급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 공급 온도와 최고 공급 온도 범위 내에서만 조절이 될 것입니다. 내부 온도가 난방 온도보다 높더라도 현재 난방관의 공급 온도가 최저 공급 온도보다 낮으면 3웨이 밸브가 열리고 순환 펌프가 작동합니다. 3웨이 밸브 및 순환 펌프 작동 중에 현재 난방광 공급 온도가 최고 공급 온도보다 높게 되면 3웨이 밸브는 닫히고 순환 펌프는 계속 작동합니다. 현재 내부 온도가 온도 사역폭만큼 난방 온도보다 낮다면 순환 펌프가 기동을 하는데요. 이때 공급 온도가 최저 공급 온도보다 낮게 되면 3웨이 밸브가 열릴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요. 난방 온도를 35도로 세팅해 놨더니 내부 온도가 난방 온도보다 높은데도 공급수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난방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온실 내부의 온도가 1, 2도, 많으면 2, 3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냉방 온도를, 즉 난방 온도를 0도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아도 최저 공급 온도는 10도이기 때문에 10도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공급 온도는 50도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열 히터펌프가 가장 추운 겨울에 작동할 때 온수를 50도로 맞춰서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높아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림 대기시간은 3웨이 밸브가 개폐 단계만큼 열릴 때마다 적용되는 대기시간이고, 닫힘 대기시간은 3웨이 밸브가 개폐 단계만큼 닫힐 때마다 적용되는 대기시간입니다.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빠르게 밸브를 열고 천천히 닫습니다.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천천히 밸브를 열고 빠르게 닫습니다. 따라서 외부 온도가 최저 외부 온도인 10도보다 낮을 때에는 최소 열림 대기 시간인 2분과 최대 닫힘 대기 시간인 20초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가 최고 외부 온도인 15도보다 높을 때에는 최대 열림 대기 시간인 4분과 최소 닫힘 대기 시간인 10초가 적용됩니다. 외부 온도가 10도 이상 15도 이하의 범위라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열림 시간과 닫힘 시간 각각에 대해서 비례 제어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열림 시간은 2분이나 4분을 줘서 천천히 열리게 하고, 닫힘 시간 같은 경우는 10초나 20초를 둬서 빨리 닫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웨이 밸브를 열거나 닫을 때 드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사영향은 일사에 의한 공급 온도, 조절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사 최소는 난방수 공급 온도 일사 조절이 시작되는 최소 일사를 설정하는 것이고, 일사 최대는 난방수 공급 온도 일사 조절이 최대로 적용되는 최대 일사입니다. 현재 세팅에서 250W 이하의 광이 있다면 일사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400W 이상의 광이 있다면, 그리고 난방 온도가 30도라면 30도 마이너스 18도는 12도의 난방수 온도가 적용될 것입니다. 매뉴얼에는 일사 영향과 습도 영향을 받는 것이 최저 공급 온도라고 나와 있으나 문맥상 풀이를 하면 난방 온도에 적용되는 것이 맞고, 저도 실제로는 난방 온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도가 250W 이상 400W 이하라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비례제어될 것이고, 이는 그래프가 음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 영향은 습도에 의한 공급수 조절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고, 습도 최소는 난방수 공급 온도 습도 조절이 시작되는 최소 상대 습도이고, 습도 최대는 난방수 공급 온도 습도 조절이 최대로 적용되는 최대 상대 습도입니다. 만약 현재 온실 내부의 상대 습도가 85% 이하라면 습도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라면 난방수의 온도가 10도 더 높아져서 40도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 습도가 85% 이상 90% 이하라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례제어됩니다. 만약 일사에 의한 영향값과 습도에 의한 영향값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값 중 최대값, 즉 더 큰 값에 따라 조절이 될 것입니다. 출력 메뉴를 보겠습니다. 출력 메뉴에는 텍스트 출력과 그래프 출력, 알람 이력 등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출력을 볼까요? 시작 시간, 일, 시, 분을 정할 수 있고, 종료 시간, 일, 시, 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간격은 1분, 5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1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통신온도 123은 없는 센서예요. 그래서 항목만 있지 실제로는 값이 모두 0으로 나오는 그런 값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되는 것만, 그리고 필요한 것만 체크 문의를 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는 환기 온도와 난방 온도, CO2 설정 값들이 있는데요. 자주 쓰시는 것들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궤도 기동을 가보면 온실 안에 설비들이 몇 % 궤도된 상태로 있었는지,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안 하는 상태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동은 온실 안에 설비들이 자동으로 되어 있었는지 수동으로 되어 있었는지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값들을 조회하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X파일 저장을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저장하고 싶으신 폴더에 이름을 지정해주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항목을 선택하셔가지고 한 번에 조회를 해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시작하고 종료 시간을 뭐 한 달 단위로 한다 이러면 데이터 로딩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과부하를 먹어서 마그마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단위의 기간만큼 끊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출력을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은 이와 같은데요. 시작 시간을 어제 00시 00분, 종료 시간은 오늘 23시 59분으로 할게요. 온도는 조금 있다가 다른 값들을 입력해 볼 텐데 지금은 초기 값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항목들을 표시할게요. 외부 온도, 외부 일사, 누적 일사 외부, 누적 일사 내부, 절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1, 2는 없어요 값이.
내부 온도 1, 2 평균, 내부 습도 1, 2 평균, 3, 4, 5 또는 다른 평균들은 없는 값입니다. 이런 값들은 의미가 없고요. 예,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뜨는데요. 온도 그래프가 이 빨간색 3개예요. 줄 3개인데 변화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오는 폭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온도가 10도 이상 35도 이하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온도 최소를 10으로 하고 온도 맥스를 35도로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온도 곡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민과 온도 맥스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항목들과 주간 평균, 야간 평균, 기간 평균, 기간 최대, 기간 최소 값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간 평균과 야간 평균을 나누는 기준은 일출시와 일몰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는 1분 단위로 값들이 기록되게 돼요. 1분 단위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1분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 값들은 무시되고 땡 하는 시점에 1분 점들만 찍혀서 그래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아주 편하게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고 그냥 사진으로 찍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알람 이력입니다. 알람 이력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회를 해보면 4월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3월에 한번 봐볼까요? 조회 3월에도 문제가 없었고 2월 24일에 알람 코드가 뜨고 센서 통신이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고온 알람과 저온 알람이 반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